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강의 행복한 100세 이수진입니다. 노년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취미 생활 많이 하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에너지 넘치고 활동적인 취미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취미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인생 2막에서 독서와 글쓰기 전략과 효과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79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윤영선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생활을 해왔고 2015년 1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저는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비록 공저책이지만 4권의 책을 냈습니다. 여기 소개한 바와 같이 은퇴자의 공부법, 아빠 행복회 등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강의의 제목은 100세 시대 정신건강 파트너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 은퇴의 조언을 해주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들은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만 잘 갖추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돈입니다. 경제 문제겠죠.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잘 가꾸라는 말이겠죠.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인간관계를 잘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 2막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또 취미생활을 가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쭉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4가지 잘 유지 관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각도에서 인생 2막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이 4가지를 잘 가꾼다 하더라도 우리는 늙어가면서 불가피하게 다음 2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 고독이고 둘째, 죽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에 지적했던 4가지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점점 외로워지는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동시에 차츰차츰 늙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 하는 것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독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인생 2막의 2가지 하도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에 이 4가지 문제를 어떤 사람이 잘 유지 관리하고 지금도 잘 그 4가지 문제가 풍요롭게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도 이 고독과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참 공평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앞에 강조했던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일과 취미만 잘 관리할 것이 아니고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 2막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인생 2막을 의미 있게 살다가 삶을 마감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 2막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 우리가 인생 전반부, 즉 젊었을 때 학창시절 이후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다 성공을 위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성공은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외적인 삶이죠. 즉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는 높은 자리라든가 권력, 명예 이런 것들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은퇴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2막에 들어서서도 이걸 계속 추구한다는 삶이 저는 의미 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죠. 그러나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2막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이 뭡니까? 성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인 성장이죠. 내면적인 거죠. 이제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가꾸면서 정신적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이막에서 인생 전반부에서 그 성공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인생 이막에 어떤 정신적인 성장을 위한 삶을 살면은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환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미 자기가 과거에 형성해왔던 가치관,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음 단계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은 자신에게 저항하라. 좀 뭔가 굉장히 좀 강한 톤의 말이 그렇지만은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떨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항이란 말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이 옳은 삶이다 하고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런 사고방식을 새롭게 갖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신적 성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리고 한참 열심히 일했을 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고도 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고달프고 힘은 들었지만은 즐겁고 희망이 부풀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은퇴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딪힌 환경은 저성장 시대입니다. 이건 다 누구든지 공감하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성장 시대가 앞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지금부터 20년을 살든 30년을 더 살든 간에 앞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삶은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와 같이 희망에 부푸는 시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슬기롭게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를 피해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세상은 우리를 속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세상을 냉철하게 보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갖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그런 통계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인들의 노인들에게 앞으로 부딪힌 삶은 그렇게 희망적이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삶이 많이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만이 삶을 가꾸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자기만의 감성 근육을 키우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걸 키워나가면서 비록 삶은 고달프더라도 우리는 삶을 즐겁게 이겨나가고 자기 삶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저는 젊음과 늙음의 차이를 감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감각의 차이, 정신적인 감수성의 차이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무 막대기처럼 아무 것에도 감동하지 못하고 어떤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호기심도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비참한 늙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감각과 감수성을 갖춘 예민한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인생 이막의 최고의 파트너는 다름 아닌 예술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감히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간에 좀 여유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술적인 활동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예술을 가까이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돈을 그리 많이 들리지 않고도 자기 나름대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악 활동이겠죠. 악기를 다룬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는 영화를 감상한다든가 또는 연극 감상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연극을 직접 활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춤추는 분도 있죠. 댄스 같은 사교 댄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예술과 관련된 활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하나같이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분들 얼굴은 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삶의 자긍심을 느끼고 삶의 희열을 느끼고 있던 걸 저는 누누이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술 활동의 영역을 조금 넓혀보면은 독서 활동도 일종의 예술 활동입니다. 즉 문학이라든가 문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은 바로 글로 쓴 예술을 접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글까지 쓰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독서와 글쓰기랑 관련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2막에서 책을 왜 읽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 카프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죠. 독일의 작가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프카는 변신이라 하는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죠. 그 어떤 젊은 회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해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충격적인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이 카프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책은 우리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다 그랬습니다. 도끼. 저는 이 도끼라는 말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책이 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연결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0여 년 이상 살아오면서 우리는 고정관념에 꽉 차 있습니다. 책이 내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도끼라는 겁니다. 책이 나의 어떤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생각을 다시 깨뜨리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카프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 소설가입니다. 한 40대 중반쯤 되는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가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산문집에서 했던 말입니다.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독서는 우리 내면에서 자라나는 휴브리스와의 투쟁이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고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말로는 오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음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오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60년, 70년 살면서 노인이 될 때 우리는 아주 비근한 말로 꼰대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 보고 나는 세상을 다 알아. 내가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은 이런 것이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뭐랄까 자기의 고정관념을 다른 사람한테 강변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만인 겁니다. 이 휴브리스 오만의 이야기는 우리 기업 경영에서 많이 나오는 경영학 책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학에서 왜 성공한 기업가가 나중에 가서 실패하느냐 하면 결정적인 이유가 휴브리스 오만 때문에 그럽니다. 즉 자기는 성공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또 나아가면 계속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공한 기업가든 아니면 성공한 정치가 아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든 간에 우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 내면에서 오만이 쌓여나가게 됩니다. 이 오만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독서가 우리의 오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음으로 해서 책 속의 주인공들을 접하게 됩니다. 다양한 주인공을 접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각, 나와 다른 생각의 주인공들을 만남으로 해서 내 생각, 내 안에 쌓여 있는 오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자기계발서 작가가 있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토 다카시의 책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공부는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가 어떤 공부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공부죠. 내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기술적인 공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공부는 다 실용 공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 시험을 치기 위한 교과서 공부 또는 영어 공부 또는 자격 시험을 위한 공부 이런 것도 다 실용 공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부가 전부 다 이게 공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공부는 이게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도 구해보고 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진짜 인생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생 2막에서는 실용 공부보다는 인생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사철이죠.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철학 공부를 함으로써 내 스스로에게 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공부, 이런 공부야말로 진짜 공부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책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앞에 말했던 거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고정관념, 편견을 탈피하게 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우리는 내면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내면이 점점 아까 제가 말했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이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우리가 늙으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감성 능력을 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가족이라든가 또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좀 말이 통하겠죠. 소통이 확대되고 그런 어떤 장점을 또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겠습니까? 정신 건강을 획득하게 됩니다.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나름대로 비록 육체는 나이 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더 젊은 사람으로 변신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나도 책 읽고 싶어. 근데 내가 책을 읽으니까 너무 책 읽으면 눈도 침침하고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 나도 좋아하지만은 책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 말하면 책은 혼자 읽지 말라는 겁니다. 책을 혼자 읽으면은 책을 잘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나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책은 함께 읽는 겁니다. 책은 그래서 저는 골방 독서가 아닌 광장 독서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는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함께 읽을 때 우리는 책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책, 정말로 원하는 책을 끝까지, 그걸 완독이라고 하죠. 끝까지 다 읽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읽게 될 때 장점은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과 토론하게 됩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 책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또는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반드시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이해했구나. 그런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글도 쓰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병행하는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골방 독서가 아닌 광장 독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글쓰기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서를 하다 보면 당연히 글쓰기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글쓰기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글을 쓰면은 첫째는 자기 치유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일종의 트라우마라 그러겠죠. 이 트라우마가 쌓여 있는데 글을 쓰면서 그것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해보다 보면은 자기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번째로 자기 발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알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잘 모릅니다. 글을 쓰면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은 거기서 의외로 나의 성격을, 진실로 나의 성격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길을 또 새롭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발견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긍정 효과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긍심이야말로 노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그냥 자존심이란 말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남이 나를 비하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긍정의 마음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가 이만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글쓰기에 내가 어떻게 입문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압축해서 요약하면 이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글쓰기의 8R은 자신감과 노력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계속 쓰다 보면 글은 잘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계속 쓰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글쓰기, 글을 너무 잘 쓰려고 노력하면 좋은 글이 안 나옵니다.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글은 어떤 건가 하면은 그냥 문법에 맞는 글이고 남한테 잘 읽히는 글, 남에게 잘 전달되는 글을 쓰면은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글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쓰면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가식적인 이야기를 쓰면 절대 남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어떤 작가는 글을 잘 쓴 사람보다는 글은 좀 못 쓰더라도 자기를 진실하게 잘 털어내는 사람의 글이 더 감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글을 잘 못 쓰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글쓰기 실력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와 글쓰기 세계에 어떻게 하면 입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을 찾아가십시오. 거기에 가보면은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독서와 글쓰기 세계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광장 독서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광장 독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로 나가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용기만 내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스스로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생 2막에서 우리가 적절한 지적, 정신적 자극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지 않으면 우리는 치매에 걸리게 되고 잘못하면 노년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 해서 정신적, 지적 자극을 받아가는 그런 삶을 가꾸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에 관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서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글쓰기 명언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대로 쓰려 하지 말고 무조건 써라. 그렇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치유해주는 독서와 글쓰기를 실천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좋은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책과 펜을 들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